생계형 맞벌이가 필수인 시대. 작년 10월 기준 전체 가구 중 46%가 맞벌이 부부라는데요. 그렇다면 육아는 누가? 자연스럽게 맡게 된 손주는 황혼에 얻은 고된 일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왕지사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내 자식 키울 때 못해준 것까지 아낌없이 해주려 했건만 어머니가 이렇게 오냐오냐 하시니까 애가 제 말을 안 듣죠. 아버지, 그렇게 혼내시면 아이 기 죽는다고요. 자녀들과 다른 육아 방식으로 생기는 갈등과 내 맘 같지 않은 손주 육아에 속이 타들어만 갑니다. 곤경에 처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이들이 나섰다. 밥상머리 교육 전문가 김정진, 부모교육 전문가 이보연, 부모님과 공동육아 10년 아빠 박형우 방송인, 손주 육아만 7년 방송인 남능미와 함께 온 가족이 행복해지는 우리 손주 훈육의 법칙을 지금 공개합니다. 일단 해보면 똑똑해지고 일단 해보면 건강해지는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제안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뭐 요즘 다 자녀들이 이제 맞벌이 하는 집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내가 이제 뭐 아이는 내가 맡아줄게, 나한테 맡겨라, 남보다 내가 낫다, 이렇게 정말 나서서 아이들 봐주시는 이제 조부모님들이 많이 생겼는데 네. 조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 자식 다 키워놓고 내가 좀 쉬려고 했더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약간 막막하실 것 같아요. 다시 뭐 네. 리셋된 그런 기분이 네. 드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 육아니까 이번엔 더 잘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도 시작을 있으실 것 했는데 같고요. 네. 뭐 오냐 했더니 버릇 나빠진다 이렇게 또 옆에서 핀잔도 또 들으시고. 자식들한테 혼나고 핀잔 듣고 또 그래서 제대로 좀 야단도 치고 훈육을 하려고 하니까 얘 너무 기 죽는 거 아니냐, 또 옆에서 또 뭐라고 잔소리하고. 야,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 육아하시는 조부모님들 요새 너무 힘드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이제 난 잘해주려고 보다 보니까 오냐오냐 하게 되시고, 네. 아니면 야, 내가 요런 게 잘못됐으니까 얘한테만큼은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고 좀 엄격하게 하시다 보니까 네. 이제 극과 극인,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조부모님들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뭐 그런 부모님들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우리 이보연 선생님은 보시기에 정말 조금 양쪽으로 갈라져 있나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조부모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이제 오냐오냐 유형. 네. 네,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태도 이제 보이시는 유형인데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이분들이 부모였을 때 자기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오냐오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엄격하게 키우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애가 그렇게 뭐 잘 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혹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리 아이랑 조금 너무 소원해진 것 같아, 이런 좀 후회가 밀려오면서 그냥 다 들어주는 거죠. 네. 또 어떤 오냐오냐 유형 타입의 조부모님들은 아이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얻고 싶어요. 외롭잖아요. 너무 많이 그렇죠. 사랑을 얻고 네. 싶으니까 부모가 안 된다는 것도 이제 손주가 말할 때는 다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유형은 처음에는 나름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뭐 애들 고집이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애 크면 나아져. 그러면서 네. 들어주는 이런 오냐오냐 유형이 있고, 이제 두 번째 유형은 호랑이 유형인데 되게 좀 가부장적이고 이제 보수적인 그런 조부모님들이세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예의 범절 굉장히 중시하고, 특히 네. 민폐 끼치는 거 안 되지. 그거 안 되고, 그래서 규칙 그리고 어른에 대한 공경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네. 또 어떤 생각을 하냐, 엄하게 다스려서 고치지 못할 행동은 없어. 이런 마음도 갖고 계신 다 거죠. 고칠 수 있어. 네. 오냐오냐 유형이 바로 저희 집에 이야. 있는 그래요? 저희 그렇습니까? 가수 박일준 씨의 네. 유형이십니다. 가수 아니, 그 박일준 선생님이? 네, 그 엄하신 분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엄하셨거든요. 네. 그러세요. 네, 손자 손녀한테는 아주 그냥 제가 진짜 어떻게 하시냐면
오면 아이고 왔어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이 춤춘다니까요. 네. 상상이 안 되는데 혹시 자료 화면 안 가져오셨나요? 아, 제가 그거를 지금 안 가져와가지고. 너무 아깝습니다. 근데 진짜 완전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제가 어느 순간 딱 봤는데 질투감도 제가 느끼고 배신감이 느껴질 정도로 좀 그렇더라고요. 네, 배신감까지 느낄 정도로. 네. 왜 저 우리한테 이렇게 그렇게 달라질 해주지? 수가 있나? 네. 아,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지. 아, 참.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사랑을 했을 거야. 막 이런 식이죠. 네. 아니 그 가수 박일진 선생님이 지금 7년째 육아를 도와주고 계시다면서요? 네, 또 같이. 우와. 네, 저희 아버지가 저희한테 러브콜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제 동생이 이제 또 없었고, 또 제가 또 장가를 가는 바람에,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같이 살자. 어머니가 너무 적적해 하시니까 같이 살자 해가지고 이제 같이 살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애들도 너무 어리고. 이쁘고. 이제 이쁘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보기만 해도. 네, 근데 이제 점점 커가니까 이제 조금씩 힘들어지시는데 차라리 오늘 아버지랑 좀 같이 나왔으면 남능미 선생님이랑 네. 이제 대화가 통하시지 않으셨을까. 하실 말씀 많았을 라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앞으로 또 육아 관련한 그런 주제를 또 여러 번 다루니까 네. 그때는 두 분이 한번 같이. 아, 그럼 감사합니다. 좋네요. 네. 우리 그 남능미 선생님은 박형우 씨하고 좀 이제 또 다른 입장이신데 손주를 이제 직접 이제 육아를 맡아와서 하시는 입장인데 그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걔가 9살 때부터 전적으로 내가 걔를 키웠어요. 전적으로. 전적으로. 아.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은 내 생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우리 손주 키운 것 같아요. 아. 애가 어느새 벌써 그냥 훌쩍 커서 지금도 군대 가기 전에 알바했다고 제가 선물도 사오지도 않나. 어머나. 아주 그냥 안 보전화도 이틀에 한 번씩 하지 않나. 너무 기특하거든요. 네네. 손주 키운 보람이 있더라고요. 네, 아, 네.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러면 선생님은 좀 약간 엄격하게 키우신 편이세요? 아니면 오냐오냐 편이세요? 나는 좀 엄했죠. 아. 왜냐? 일단 앞머리가 굉장히 엄하실 것 같아요, 지금. 왜냐? 애가 밖에 헤어스타일이 나가가지고 규칙적이죠? 응, 밖에 나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냐오냐 키워서 제 버릇이 없어 그런 소리 들을까봐 예. 엄하게 키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로 키운 것보다는 엄마로 키웠어요. 엄마가 자식 나무리듯이 뭐라 그러면 혼내서 눈물도 흘리게 하고 아주 그냥 그 잘할 때는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키웠어요. 예. 그래서 애가 오죽하면 나보고 연대장 할머니라고 그랬잖아요. 이야, 연대장 할머니. 아니, 솔직히 저희 젊은 엄마들이 애기 키워도 네. 여기도 아대도 하고 뭐 힘들다고 그러는데 온몸이 쑤셔도 내 이쁜 손주 위해서 육아를 자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연대장 할머니로. 예, 예. 근데 또 잘 어울리세요. 예, 제대로 또 잘 훈육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잘했어요. 네. 애가 근데 이쁘게 요즘 잘 컸어요. 학조부모라는 말이 있대요. 네? 학조부모라는 네, 말. 네. 학부모가 아니라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시니까 학조부모라는 말이 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손주, 그런 역할을 손주를 열심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 교육을 시키는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계시니까. 예, 예. 그렇죠. 근데 손주 교육 정말 제대로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은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애들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네. 네. 옛날에 우리 때는 밥만 먹여서 키우면은 그렇죠. 밖에 나가서 네. 잘 뛰어놀고 했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애들이 오락실이다 뭐다 그러니까 친구 잘못 사귀면 눈 깜짝할 사이에 나쁜 길로 빠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귀한 우리 손주고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은 우리 손주를 오늘 그 똑소리 나게 교육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지금 1시 12분 지나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통해서도 의견이나 궁금증 바로바로 남겨주시죠. 네, 먼저 카카오톡 어플 여시고요. 상단에 있는 돋보기 누르신 다음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입력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택된 질문 방송을 통해서 답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황혼 육아 하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뭐 두 번째 키운다고는 하지만. 또 오롯이 다 쏟아야 되는데. 네. 네.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동생은 또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네.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가서 살고 이제 동생도 없다 보니까 아버지는 또 공사가 다 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2시, 3시 들어오세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외롭다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그러면은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야 형아야 네가 좀 들어와서 살면 안 되겠니?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너희 어머니가 너무 적적해 하신다. 그러니까 좀 들어와서 살자. 그래서 저희 안사람과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해본 결과 들어가자. 네.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너무 남능미 선생님, 예, 남능미 네. 선생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나는요, 요즘 다 맞벌이 부부잖아요. 그렇죠. 애들을 키울 수가 없는 입장이라 서울에 있을 때 같으면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줬는데 시골로 이사 간다 하니까 손주한테 물어봤어요. 애가 걱정이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 시골로 가는데 너 같이 갈래?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한테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키워주마. 그때까지 너는 자리를 잡아라. 열심히 자리 잡아라. 그래가지고서 애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대물림인 것 같아. 왜요? 우리 친정엄마가 아. 혼자 계셔가지고서 우리 애들을 다 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봐주는 걸로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선생님은 그래 내가 봐줄게 하셨지만 네. 그 따님은 되게 고맙지만 선생님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키워야 되잖아요. 네. 뭐가 제일 힘드시던가요? 선생님은 왜냐면은 실제로 힘든 거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자제분들도 어머님이 키워줬으니까 그렇지. 네, 모르셨을 것 제일 같아요. 힘든 게 뭐냐면은 네. 애가 사내라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나오세요. 운동장 가요. 운동장에 나가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축구해요. 그러면 같이 축구 하면서 공주스로 다니지. 야구해요. 그러면 오냐 야구하자. 야구공 주스로 다니지. 어떻게. 아유. 또 거기 수영장에 가면은 네. 지가 나가요 할 때까지 거기 있으면 있어요. 몸이 퉁퉁 부를 정도까지 있거든요. 연대장 손주네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괜찮아. 네. 토요일, 일요일은 친구들 6, 7명 데리고 옵니다. 아. 그래가지고 오면은 또 간식 주지. 맞아. 김밥에서 주지. 라면 조금 끓여줘야지. 놀다가 할머니 라면, 그래 라면 끓여주지. 이렇게 상조들 모시느라고요. 그런 게 힘들더라고요. 예, 예. 아유, 예. 참 저는 정말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지칩니다. 나는 언제 그렇게 애를 키운 적이 벌써 있나 육아를 우리도 생각도 안 한번 나요. 대신한 느낌이 드네요. 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뭐 체력도 문제고 뭐 여러 가지 힘든 게 많겠지만 이게 이제 제일 힘든 부분이 마음으로 훈육 쪽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보연 선생님. 예. 근데 이게 또 훈육 얘기할 때 체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러네요. 예. 그것도 그러네요. 사실 훈육은 혈기왕성한 젊은 부모에게도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 에너지 진짜 많이 소진되는 건데. 기싸움인데. 그쵸. 체력, 기싸움 말하고 좀 정신력. 네. 이게 두 개가 다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부모님들이 좋은 마음을 갖고 훈육을 하려다가도 너무 쉽게 지치니까 그냥 네. 넘어가자라고 해서 오냐오냐 유형이 되거나 혹은 초장에 확 잡아야 돼. 네. 처음부터 무섭게는 호랑이요. 그래서 이게 상극으로 보이지만 똑같은 유형인 거죠. 이게 뭐 이렇게 조부모 분들께서 이제 손주를 육아를 이제 맞는다고 하실 때는 건강은 기본이고 내가 체력적으로 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나 비축이 돼 있나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훈육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훈육하면 근데 좀 이렇게 딱딱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맞아. 왠지 교육이라는 것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훈육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훈육은 야단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훈육은 옳고 그름을 아이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사회의 한 훌륭한 일원으로 행동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훈육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네. 훈육을 통해서 아이는 자기 조절력을 배워요. 이 자기 조절력이 뭐냐? 사회적 규범 규칙 잘 지키고 유혹에 좀 저항도 할 수 있고 맞아요. 좌절들을 참아내는 거. 이 자기 조절력을 갖췄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고요. 대인관계나 학습 능력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훈육을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실 저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왜냐하면 훈육을 아이를 야단치거나 혼내거나 또는 벌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훈육과 체벌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면서 스스로 훈육으로 생각하고 있죠. 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훈육인가
체벌인가? 이거는 조부모님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인 저희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끝까지 저희에게도 조부모님들께도 네. 도움이 되는 훈육법, 아이 잘 키우는 법을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가 이제 어릴 때는 무조건적인 이제 좀 사랑을 많이 듬뿍 이제 줘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장할 때 좀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뭐 회복 탄력성도 맞아요. 그만큼 뭐 더 마음의 근육이 맞아요. 키워진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데 그 훈육은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게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훈육은 아이와 충분한 애착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럼 이 애착, 그러니까 첫 번째 애착을 1차 애착이라 그러는데 이 1차 애착이 언제 형성이 되냐? 보통 생후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무리가 생후 10개월에서 15개월 사이면 얼추 다 1차 애착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훈육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1차 애착을 형성하고 나면 아이가 자신감이 빡 생겨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말썽을 피워요. 그거 먼저 하잖아요. 싫어. 그렇죠. 예. 아니야. 예. 우리 지영이가 끝났네요. 15개월인데. 맞아요. 제 애는 벌써 끝났네요, 지금. 다음 거를 노력해 보죠. 그래서 이렇게 안 돼, 싫어, 내가 할 거야, 고집 막무가내로 네. 부리니까 아이를 위해서라도 훈육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두게 되면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훈육은 15개월 이후부터는 해야 하는 거고요. 이게 뇌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시기에 자기 조절력을 관장하는 뇌가 발달을 해요. 그래서 요게 한 만 3세 이후에는 이 발달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훈육을 늦게 하시면 그건 아이의 뇌 발달에도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죠. 훈육이 참 중요하군요. 그럼 훈육이 네. 말을 좀 알아들어. 얘가 말귀를 알아들어야 야단을 치든 뭘 가르쳐도 알아들을 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아기 때부터 뭔가를 지시를 해주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되는 거였군요. 아이들이 10개월 이럴 때만 해도 주변에 이렇게 얼굴 표정이나 분위기를 보고 눈치를 다 파악을 해요, 애들이. 예. 아, 맞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지금 이제 16개월에 막 들어갔는데 벌써 웬만한 건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천재 아니에요? 정말 벌써 이제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 그러니까요. 아이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훈육을 제대로 하는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 보통 15개월에서 만 3세를 우리가 걸음마기 시기라 그래요. 네. 제일 빨빨거리고 말도 이제 조금 하는 시기인데 이때가 말을 제일 안 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럼 요 시기 때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나름대로는 자율성과 독립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제한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아이가 의존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해도 되는 거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잘 구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도록 정말 격려해 주셔야 되고요. 제한을 할 때도 무조건 제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욕구를 충족하는 거. 그러니까 뭘 던지면 못 던지게만 하는 게 아니라 던져도 되는 거를 던질 수 있게 해주는 대안 제시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말을 또 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인간의 한계치를 막 자기 얘기를 막 해. 본격적인 육아는 애가 이제 말을 뗐을 때부터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서너 살? 그래서 왜 요즘은 미운 7살이 아니라 미운 4살이라는 소리도 하잖아요. 요럴 때는 또 좀 어떻게 해요? 요때부터는 진짜 본인을 막 드러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이제 말을 곧잘 하니까 네. 다 알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상대의 의도를 이렇게 생각하면 얄밉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같이 싸우게 돼요. 그런데 말 잘하고 그러지만 여전히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때 아이들 옳고 그름 몰라요. 옳고 그름 어줍지 않게 아는 게 보통 초등학교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옳고 그름 잘 이제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력과 주의력도 어른에 비해서 한없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실수를 아주 이제 많이 하는 거고. 근데 유아기의 가장 큰 특징은 에너지가 뻗친다. 네. 넘쳐난다. 그래서 이제 하루 가만히 있으면 다 장난치고 사고 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정리정돈, 너무 심한 장난, 규칙 안 지키는 거 이런 걸로 이제 양육자와 정말 많이 충돌하게 되고 또 기관 생활을 대부분 이 시기에 시작하니까
등원 준비나 네. 혹은 이제 또래 간의 갈등 때문에 또 야단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서너 살, 그 시기가 이제 에너지가 넘치고 말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그 시기인데 그만큼 훈육이 또 제일 많이 필요한 그런 때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훈육도 정말 이제 많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아이가 말도 잘하고 그래서 자꾸 쟤 알면서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때 아이들은 자기중심적 사고가 정말 심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사고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유치원에서 이렇게 선생님 서랍이 이렇게 딱 열려 있는데 거기 사탕이 잔뜩 들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아이가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갖고 까먹어요. 그럼 선생님이 야 그걸 먹으면 어떡해? 선생님 서랍에 있는 거 먹으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선생님 생각에는 이거 허락 없이 먹는 건 약간 좀 훔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선생님을 너무 해맑게 쳐다보면서 말하죠. 선생님 사탕 많잖아요. 그게 애들이 지꺼 내 거를 몰라서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육은 니꺼 내 거를 구별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아니 이렇게 많은데 뭐 내가 하나 그렇죠. 먹은 거까지만 생각할 줄 그렇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은 발달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보다는 잘 몰라서 사실은 어려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아주 많다라는 거죠.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 네, 첫 번째, 네. 너무 어려서를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하신 건데요. 두 번째 이유도 한번 볼까요? 네, 두 자, 번째 이유는 짠. 네, 옳은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기가 한 게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건 아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옳은 방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야단만 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비슷한 상황에서는 계속 잘못된 방식을 반복하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아이가. 그래서 고양이를 예뻐해주고 싶은 네. 거야. 그래서 고양이 꼬리를 이렇게 자꾸 만지고 잡아당겨.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그걸 보고 아유 고양이 예뻐해줘야지 근데도 애는 계속 고양이 꼬리를 잡아당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옆에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예뻐해줘야지. 그러면 내가 지금 예뻐해주고 있는 거야. 아예 그 예뻐하는 예뻐해주고 있대 표현은 막 이제 그런 때리는 식이죠. 게. 네. 그렇기 꼬리 때문에 잡아당기고. 야, 그냥 예뻐해줘야지는 너무 추상적이라는 네. 거예요. 예뻐해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네. 거죠. 고양이 엉덩이를 톡톡 쳐줘.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